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황진영입니다. 지금부터 기말 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핑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넣어줬다는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도핑을 하여 반도체의 프로퍼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스탈 디펙트에는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차원에 따라 분류되고 있고, 디스로케이션은 1차원의 라인 디펙트이고, 그레인 바운더리와 같은 플래너 디펙트가 아닙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와와 관련된 자와율이 감소하고 큐리의 윌리스 공식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큐리의 템퍼러처에서는 자와가 사라지며 상대성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특정 온도가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본 자료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연구 자석인 Fe2O3가 있습니다. 이는 강자성 물체이며 TCU의 강자성체 준자성체가 상자성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자성체의 고유한 특성을 읽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릴레티비티, 퍼미티미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전하, 유전 상수, 유전율을 나눠서 나온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렉트릭 스트렝스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초기 필드로 커페이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T를 낮추게 되면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틴 필름 같은 재료를 통해서 큰 전개를 견디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간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같은 O2에서 O3로 끝나는 물질들에서 아이오닉 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고 이온 결정에 있어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인 거리도 중요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네 가지 분극 현상에서 보듯 분극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전개가 인가되어야 합니다. 분극이 형성이 되어 임의로 배열된 분자들이 일정한 배열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프타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론의 홀 페어 생성의 소멸에 있어서 캐리어의 수명은 개개인의 수명이 아닌 평균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타이밍에서 소멸과 생성에 관련된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0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볼테이크 셀에서는 피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디퓨션 메커니즘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역방향에 큰 전류가 흐르게 하여 배터리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농도의 기울기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PN이 들어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다만 포토 컨덕터의 경우에는 PN 접합이 필요 없습니다.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여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에너지계보다 광자의 에너지가 더 크게 된다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는 컨덕트 밴드까지 여과될 것입니다.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빛이나 열 등을 방출할 것입니다. 네, 13번째 문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르미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미 함수는 영역에 따라서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르미 함수는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t 이퀄 0k를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함수에서는 1이 되고 두 번째 함수에서는 0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 레벨과 페르미 함수에 맞춰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겠고 페르미 레벨 이전의 상태에서는 모든 전자가 다 1로 전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4번째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될 점이 바로 indirection recombination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포톤이 방사뿐만 아니라 재결합 시 트랩 레벨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 에너지를 잃고 이렇게 잃은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나 열, 빛 모두 가능해서 위에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5번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속도는 전개가 있는 경우에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개가 없는 경우에는 summer velocity라고 하여 무작위한 운동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전기가 인가된 경우에는 캐리어들이 전기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과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확산은 농도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은 농도의 입자들이 낮은 농도의 입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캐리어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N과 P의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리프트 전류는 각 농도들의 기울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식을 고려하면 확산이 온도와 이동도까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프트는 전기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와 전공을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전자와 이제 홀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전개를 보았을 때 같은 전개에서도 다른 드리프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순간적인 이제 이동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가 훨씬 더 큰 모빌리티를 가지고 전공은 더 낮은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의 식을 통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르미 함수를 보면 온도와 농도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익스트린직에서는 모두 아이오나이제이션 되어서 더 이상 전기 전도도가 바뀌지 않지만 템퍼러처가 상승하면 도너 레벨이 생기고 N0, Ni 농도 모두 올라가면서 이 EC에서 일렉트릭 홀 페어가 생기고 이제 페라미 레벨이 또 올라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2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미컨덕터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4개로 이루어진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결합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갭 또한 실리콘의 경우 1.1 일렉트로볼트로 컨덕터에 비하면 큰 에너지 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 이외에도 다양한 반도체들이 큰 에너지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문장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체 내의 인터랙션의 같은 고체 내의 스캐터링 등 때문에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 전자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한 질량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마다 이제 고유한 이펙티브 매스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과 같이 전자가 이제 고체 내에 포텐셜에 영향을 받으면 가속도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을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연산의 용이성을 위해 가속도가 아닌 질량의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 큰 부분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t가 0인 경우에도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며 모든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고려할 수 있고 하나의 페르미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경우의 페르미 함수 모두 온도와 농도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익스트리직에서는 모두 아이오나이제이션 하여 더 이상 전기 전조도가 바뀌지 않지만 템퍼레처가 상승하면 도너 레벨이 생기고 그리고 N0랑 Ni의 농도 모두 올라가면서 이 시에서 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증가하면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원래 있던 펑션을 인슐레이터에 적용하게 되면은 FE가 0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1대1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농도를 증가시켜도 스캐터링 효과에 의하여 모빌리티가 떨어져서 던조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핑 농도의 증가가 항상 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표와 같이 극단적으로 모빌리티가 크거나 캐리어 수가 큰 물질의 경우는 호스트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컨덕티비티의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